안녕하세요. Cheers! 해나입니다. 오늘은 조금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빅데이터 직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댓글에서 빅데이터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이제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저희가 만날 수 없게 되면서 모든 것을 재택근무라든지 뭐 SNS라든지 유튜브,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사실 저의 실체가 아니라 저의 데이터인 거잖아요. 이 영상 자체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빅데이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빅데이터의 전문가의 수는 수요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많을 거고 이런 시대에 잘 준비를 해놓으면은 미래에 아주 전망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빌버 출판사에서 이런 빅데이터 커리어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협찬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모호했던 그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해소시켜주는 그런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대표 직무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리고 난 뒤에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뭐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런 거를 말씀해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직무로는 먼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스트,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리서처, 데이터 기획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애널리스트 이런 단어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나요? 저도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댓글에서도 사이언티스트가 뭔가요? 사이언티스트와 애널리스트 차이가 뭔가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기회에 이 차이점을 좀 알았어요. 일단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차이점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은 통계 방법론, 그리고 뭐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지식 같은 거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현재 데이터의 상황들을 묘사하고 분석을 하고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현재 상황뿐만이 아니라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도 하고 또는 뭐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실제로 어떤 업무에 적용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창출한다든지,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머신, 이 기기, 컴퓨터에다가 계속해서 러닝,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내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의 행동의 패턴을 모델링하고 패턴을 찾아내거나 이상치를 탐지하거나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측 모델링, 추천 시스템 등을 개발해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요구되느냐? 통계랑 수학, 그리고 뭐 컴퓨터 공학이나 수리 전산 기반의 전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뭐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쪽 관련한 지식이 많으면 좋겠죠. SQL 능력이 필수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데이터들을 다루다 보니까 당연히 SQL문은 필수겠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언어는 파이썬이라든지 R 언어 같은 게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애널리스트입니다. 애널리스트는 데이터에서 기업의 현재 상태와 관련된 그런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경영진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주로 간단한 데이터 분석 도구나 대시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통계 자료가 한 화면에 다 시각화되어 있는 그런 대시보드, 그런 거를 활용해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업무들을 한번 보면은 비즈니스 팀들과 전략을 함께 수립하기도 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경향 그리고 패턴 같은 이상치를 인식하기 위한 시각화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그럼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요구되느냐? 이것도 사이언티스트랑 비슷하기는 한데 통계 지식, SQL이 필수이고요.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사용할 줄 알면 좋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태블로, 스팟파이어 이런 분석 도구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솔루션을 사용할 줄 알면 좋다고 하네요. AWS 같은 것들이 있겠죠. 먼저 사이언티스트랑 애널리스트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니까 일단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그 둘의 차이가 뭔지 명확히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 이 업무가 확실하게 나눠진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회사마다 좀 케바케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나눠서 부르지만 저는 뭐 일을 할 때 백엔드 포지션에 있었지만 프론트도 같이 병행을 하고 따로 프론트 개발자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케바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모호하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테크니컬한 그런 시선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사이언티스트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특성을 수식화시켜서 그것을 실제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일을 합니다. 반면에 분석가는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을 수행을 하고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변환하고 시각화를 활용해서 결과를 적용하는 일을 합니다. 반면에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를 실제로 변환시키기보다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적용하는 것과 가이드를 제시하는 일. 쉽게 말해서 사이언티스트들은 실제로 분석한 것을 적용을 해서 개발을 함께 진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애널리스트들은 말 그대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이제 제공을 하고 정리를 하고 지금 데이터가 이런 상황이다.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제 설명이 쉽지는 않은데요. 저는 조금은 알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해 가시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이언티스트가 조금 더 그 상위 개념이 아닌가 했어요. 분석을 하다가 사이언티스트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사이언티스트들은 이미 애널리스트들의 시선에서 분석까지도 가능한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 분석한 거를 가지고 실제로 새로운 것을 가치를 창출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엔지니어, 즉 데이터 개발자입니다. 이 데이터를 둘러싼 모든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이터 관리뿐만이 아니라 수집하고 보관, 처리, 그리고 시스템의 개발, 구조 설계,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거죠. 주요 업무는 사내 데이터 분석 도구나 데이터 시각화 도구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개발자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런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시잖아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이 따로 있는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사내에서 직접 개발해서 그걸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분석 도구를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데이터 엔지니어입니다. 요즘에는 또 클라우드가 많이 뜨고 있어서 아마존, 구글 클라우드, 애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환경에서 대량 데이터 관리, 백엔드 시스템 개발을 합니다. 사실 이 데이터 개발자들은 쉽게 말해서 그냥 저희 같은 개발자와 같은 일을 하지만 조금 더 데이터에 특화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관리나 유지 보수 이런 거는 저희도 다 담당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시각화 도구 같은 거는 저희가 개발해 본 적이 없죠. 그거를 알려면 그쪽 개발 지식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에 관련된 빅데이터의 이해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시스템 개발자에서 조금 더 데이터 쪽으로 공부를 하셔서 데이터 개발자로 변모되는 경우가 아주 잦다고 합니다. 저 같은 그냥 일반적인 개발자 분들도 이런 지식을 평소에 많이 알아놓으면 추후의 커리어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 개발자에 요구되는 사항은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대표적인 언어로는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C 언어, C++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QL이 필수이고요. 하둡, 스파크 등 빅데이터 도구 경험을 우대해주고 이 요구사항을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네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바 개발자고 자바스크립트, SQL 이런 거를 사용할 줄 아니까 여기까지 충족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또 만약에 데이터 개발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둡이나 스파크 등의 빅데이터 도구를 또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야겠죠. 다음은 데이터 리서처입니다. 데이터 리서처는 조금 저는 생소하게 들렸는데요. 찾아보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과 방법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연구개발 R&D 부서에 소속이 되고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거나 논문을 발표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실무에서 막 개발에 투입된다기보다는 연구직인 것 같아요. 특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따로 연구시설을 두고 계속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잖아요. 그런 쪽에 많이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업무는 최신 머신러닝, 인공지능, 통계 접근법 등의 연구와 데이터 엔지니어와 협업을 해서 알고리즘과 모델을 구현을 하고 배포도 하고 이 데이터 리서처가 되기 위한 요구사항은요. 통계, 수학, 컴공, 산업공학 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학회 논문 게재 실적을 우대한다고 하네요. 이쪽은 들어보니까 보통은 석박사 이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가는 쪽 같아요. 독자적 연구 진행 경험을 우대하고 또 프로그래밍 스킬도 필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획자입니다. 이 직무도 보니까 일반적인 개발 기획과 거의 비슷한데 추가적으로
빅데이터 지식이라든지 데이터 시각화 도구, 분석 도구 사용 스킬이 추가로 필수가 되는 그런 업무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하는 업무는 먼저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런 데이터를 파악을 하고 프로젝트의 범위와 문제를 정의하는 일, 프로젝트 내에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이 적절하게 활용이 되는지 그런 진단하는 일도 하고 또 적재적소에 적용을 시키고 이런 거를 기획하는 일입니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획자가 아니라 데이터 시각화 도구나 분석 도구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런 기획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네, 오늘은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직무와 하는 일,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혹시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이해한 선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링크 댓글에 남겨두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고요. 먼저 이 책에서 첫 번째로는 빅데이터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제 방대하게 쌓이고 있는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로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지, 기업들이 다 빅데이터로 전환을 하면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어떤 전망이 있는지, 꼭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지 않더라도 왜 빅데이터를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대표적인 직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책에서는 실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상세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존에 엑셀로 관리했던 데이터들을 대시보드로 시각화시키는 프로젝트, 또는 광고에서 고객이 이탈하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이런 실제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각 직무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와닿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장 좋았던 부분이 이렇게 실제 직무별로 현업 전문가의 인터뷰를 실어 놓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 애널리스트 인터뷰, 또 취업 준비생들에게 주는 조언, 이런 내용까지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이거는 비단 이 업무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희 같은 모든 취준생들에게 또 좋은 인사이트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셔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또 신기한 게 직무는 같을지라도 회사의 성향에 따라서 하는 업무가 또 천차만별로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지 그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식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하고 가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웠어요. 빅데이터의 대표 기술인 시각화, 웹 크롤링, 그리고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수학 통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파고들기보다는 이제 개념,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래밍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개발자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개발자분들도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을 위주로 데이터 공부를 또 해야 되는지, 어떤 언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스크립트 언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자바스크립트는 거의 다 필수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같은 거를 사용해가지고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의 개념들도 들어가고요. 좋은 게 관련 그런 공부 자료들, 유튜브나 이런 자료들에 대한 QR코드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제 핸드폰으로 찍으면은 책을 보면서 또 다른 사이트들을 들어가서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을 하는 게 좀 잘 해놨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도 나에게 맞는 직무는 어떤 건지 성향 같은 것도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적합한 회사, 공기업, 대기업, 스타트업 다 각자 장단점도 알려주고 링크드인이나 깃허브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인성 면접이나 AI 면접 같은 것까지도 팁을 알려주더라고요. 예상 질문 리스트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통해서 모의 면접 같은 것도 연습을 할 수 있고 친절하게 만들어진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빅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IT 직군 취준생, 아니 IT 직군이 아닌 취준생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빅데이터 전망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현직 개발자이신 분들은 진입하기가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저 또한 지금은 금융 IT에서 일반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이 좋은 분야로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함께 빅데이터 직무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빅데이터 커리어 가이드북이라는 책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유용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